드디어 도착한 본사. 우물쭈물하며 안내 데스크로 가서 한국에서 면접 보러 왔다고 하니 구석 벤치를 가리키며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10분 정도를 기다리니 익숙한 얼굴의 담당자분이 나왔다. 1차 면접을 담당해주신 분이었다. 그분과 5분 정도 수다를 떨며 긴장을 해소시켰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며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받아 어느 회의실에 도착했다.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 준비되는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했다. 15분을 크게 한 번 하고 문을 3번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무사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면접장 예절 동영상을 계속 보며 연습했기에 다행히 실수는 없었다. 면접관은 총 3분이었다. 1차 면접 때 봤던 인사부 부장님, 또 다른 인사부 멤버분. 첫 질문은 자기 PR이었다. 평범하게 답해도 됐었지만 나는 이 회사에 제대로 어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사부가 맡은 에피소드를 미리 준비해놓고 답변하였다.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배우는 학원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예상했던 꼬리 질문들이 계속 나왔다. 뭘 배웠느냐, 뭘 만들었느냐 등등.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이 순간을 위해 3개월간 IT 학원에서 고생한 거였구나 싶었다. 그 뒤로는 이력서에 쓰여진 내용을 바탕으로 무난무난한 질문들이 계속되었다. 1차 면접 때 그대로 말했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경험,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몰두했던 일,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흥미가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등등. 여기까지만 봤을 때 1차 면접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업계 환경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 업계가 무슨 업계인지는 알고 있느냐?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우리 회사를 고른 거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종류를 몇 가지나 알고 있는가? 등등등. 업계에 대한 사전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역시 1차 면접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 나는 업계와 비슷한 다른 회사와의 면접 경험을 예시로 들며 답변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실수였다. 가운데 앉아있는 인사부장님이 그 회사와 우리 회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질문을 던져버린 것이다. 비슷한 느낌의 회사여서 그런지 공통점은 잘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이점은 쉽사리 생각나지 않았기에 면접관님께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다행히 다들 웃으면서 승낙해주셨고 나는 잠깐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순간 무언가가 하나 떠올랐다. 그 회사에는 독특한 복리후생 제도가 있었고 나는 이 일을 말하기로 했다. 업무 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복리후생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면접관분들은 하하하 웃으시며 일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업무 방식의 차이를 알겠냐 하며 넘어가 주셨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 회사와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다르고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망한 줄 알았다. 왜냐하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면접관님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면접관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 오히려 내가 질문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떠오른 질문거리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었다가 면접관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잽싸게 질문을 요청을 했다. 그러곤 다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면접은 종료되어 있었다. 면접관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역질문을 몇 번 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시키기도 전에 먼저 물어봐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라며 좋아하셨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다. 비록 업계에 관한 연구는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잘 살아남은 것 같았다. 시간을 보니 면접을 시작하고 1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다. 면접 결과는 오늘 한두 시간 지나고 메일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비록 중간에 살짝 버벅였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칭찬도 많이 들었기에 당연히 3차 면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30분 뒤 메일로 오늘 고생했다며 내일 3차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 정말 기뻤지만 오늘과 같은 실수는 반복해서 안 된다는 생각에 도시락을 싸들고 곧장 숙소로 돌아와 하루 종일 면접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각 3차 면접을 보러 다시 회사에 왔다. 이번에는 2차 면접과는 다르게 먼저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따라 다른 곳으로 안내를 받았다.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잔뜩 주눅이 들었다. 자리로 안내받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어제 같이 면접을 봤던 인사부 부장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영업부에 소속된 다른 고위직원 분이셨다. 아마 살면서 내가 제일 긴장했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내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그 상태로 면접이 시작되었다. 그런 나를 보고 오히려 면접관분들은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나의 긴장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3차 면접이 시작되었다. 영업부 분께서도 이력서를 보시곤 일종 대형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신기해하시며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군대에서 버스와 트럭을 몰며 딴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회사의 인력이 모자르면 내가 직접 회사의 트럭이나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일본 젊은 애들 중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냐 하면서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왜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 전공을 일본 관련 전공을 했으며
일본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청산 뉴스처럼 쏟아져 나왔다. 2차 면접 때와는 다르게 업계나 업무에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인간 대 인간으로 지원자의 성격이나 성품을 파악하는 느낌이었다. 타지 생활을 하는 것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나는 오히려 젊었을 때 해외에서 생활해보는 경험은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대답했다. 면접관 분들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곤 본인이 직접 해외로 부임을 받아 해외에서 생활해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렇게 면접은 끝났고 시계를 보니 40분 정도가 흘러 있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온다고 했다. 그렇게 회사 건물을 나와 전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면접 보러 온 기념으로 회사 건물 앞에서 셀카라도 찍을까 싶었지만 회사 근처를 완벽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면접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전철역을 향해 걸었다. 며칠간의 빡센 스케줄이 한 번에 끝났기 때문이었을까? 면접을 잘 보고 못 보고에 대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틀 동안 면접을 보면서 큰 실수 없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남김없이 말해버렸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렇다 할 미련 없이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귀국한 나는 일주일 뒤 회사로부터 최종 면담을 하자는 메일을 받게 된다. 최종 면접이 아니라 최종 면담?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켰다. 처음 나를 면접했던 인사부 직원분께서 나와서 지난 면접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피드백을 해주셨다. 면접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회사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임원분들께서 회사에 걸맞는 인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혹시 일본에 가서 일할 생각이 아직도 있느냐,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며 나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계속했다. 정말 가서 일하고 싶고 부모님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애정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3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단히 달려온 취업활동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정말 기뻤다. 그렇게 입사를 승낙했다. 그리고 몇 주 뒤 도쿄에서 열릴 내정식에 참가하는 연락이 왔고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아 다시 도쿄를 향했다. 가서 동기들을 처음 만나고 입사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원래대로라면 2020년 1월달에 입국해 2달간 연수를 받고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배치받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입사가 연기되어 거의 1년 동안 백수 생활을 보내다가 2021년 1월로 입사 날짜가 정해져 지금 열심히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취업활동 이야기는 이게 끝이다.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었다면 바랄 나위가